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5년 전기기능장 실기 완전 합격 공부 방법.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차근차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능장 필기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기 넘어오신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아직 기능장 시작은 안 했지만 나중에 보긴 볼 건데 이게 어떤 시험이야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실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해요. 왜? 처음에 필답형이라는 게 있고 PLC 그리고 작업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시험이 뭐 며칠에 뭘 보는 거고 며칠 후에 무슨 시험을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필답형은 왜 있는 거야? 작업형은 뭐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궁금증을 제가 살살 긁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합격률입니다. 사실 기능장을 준비하면서 혹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합격률이 안 궁금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와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조금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쯤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합격률부터 말씀드리고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작업형, 필답형, 그다음 PLC 이런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어떠한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합격률 한번 볼게요. 이거 잘못 표기한 거 아닙니다. 오피셜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요. 2100여 명의 분이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런데 어딨나 보니까 어딨지?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93명. 93명의 분들만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이때 합격률이 대략적으로 4% 나왔습니다. 4%. 그리고 2021년에는 조금 소폭 증가했어요. 1800명 보시고 272명. 그 다음에 1800에 382 쭉 넘어와서 2300에 476 요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폭 증가했어요. 합격률이. 그래서 합격률 보시면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합격률을 평균을 내보니까 실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 나올 때도 있고 15% 많이 나오면 10% 후반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 회차에서는 조금 시험이 어려웠었죠. 자, 아무튼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 응시 인원을 보세요. 여기서 잠시 줄었지만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기 자격증의 어떤 필요성과 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전기 자격증은. 그리고 전기라는 것은 어떠한 시설을 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을 어떤 것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도움이 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학습을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기기능장 실기는 일단 15%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10명이 시험 보러 가면 2명도 못 붙는다는 얘기예요. 1명 혹은 뭐 1.5명 이런 평균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실기 검정 반복. 아니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자, 아무래도 기능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시험 방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기 시험장 가면 나는 필답형도 봐야 되고 작업형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자, 그 다음 구분. 이걸 좀 더 세분화해 봤습니다. 필답형 시험은 이제 대개 10문항 내외로 나와요. 근데 보통 그냥 10문항 나옵니다. 10문제를 여러분이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시험을 본 다음에 PLC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선 및 배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실기시험 원서 접수한다, 그죠? 원서 접수 큐넷 들어가서 접수를 했어요. 수험표가 나오겠죠? 언제 어디로 몇 시까지 오세요?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방 메고 가는 거예요. 좌석에 앉아요. 뭐 예를 들어 대학교예요. 좌석에 앉았어요. 강의실에서. 그러면 처음 시험 보는 게 뭐다? 필답형입니다. 즉 첫 번째, 여러분은
필답형을 먼저 볼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보는데요? 이게 오피셜한 문서에는 1시간 3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그냥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이 필답형 시험을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객관식 알겠고 작업형은 작업하는 거 알겠고 필답형은 뭡니까? 일종의 서술형 혹은 뭐 주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 접수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딱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받는 게 필답형 시험지입니다.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문제를 풀어요. 그럼 풀고 다음 뭐 필시하러 갑니까? 아니요. 그 날에는 일단 이 필답형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이틀로 나눠지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그냥 편의상 1일차, 2일차라고 그냥 해볼게요. 1일차. 예를 들어 1일차에는 여러분이 필답형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 다 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엔 실기 연습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필답형 시험을 다 보면 두 번째, 작업형을 본다 그랬잖아요. 작업형은 2일차라고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날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필답형 시험을 보통 토요일에 봐요. 토요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그날 또 바로 요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뭐 여러분이 설정한 날짜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날에 요 두 가지의 시험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첫날은 필답형 보는 거고 두 번째 날은 요 PLC와 배관, 배선 작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필답형은 그럼 뭐냐? 여러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실기시험 보면 그거 전부 다 필답형이거든요.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면전 도면을 하나 띄워놓고 여기에 이름이 뭐냐 혹은 뭐 변압기, 몰드 변압기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아니면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어떤 역류를 보상하고 싶은데 콘덴서의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은 이제 수식까지 다 적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필답형이 까다롭긴 하죠. 하지만 정해진 범위만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날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날 이제 이거 두 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셨다가 이제 실기 막 연습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튿날 시험장에 이제 가방 메고 가는 거예요. 공구 들고 가방 메고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PLC 프로그래밍과 배선 및 배관 작업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답형은 1시간 동안 풀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형, 이제 이튿날에 보는 거 있죠? 그거는 5시간입니다. 무려 5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작업을 연습하실 때 좀 잘 해주셔야 되겠더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필답형이 지금 1시간에 50점이잖아요. 작업형 5시간에 50점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 필답형에서 20점에서 25점 사이는 맞춰놔야 돼요. 20점에서 20에서 25점은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요 작업형 50점짜리 있죠? 여기서 이제 한 40점만 맞아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작업형은 동작만 되면 일단 웬만하면 합격은 합니다. 물론 이제 감점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50점을 맞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50점은 안 나오고 몇몇 감점이 들어갑니다. 뭐 전선이 뭐 여기가 좀 더 노출됐다더니 아니면 뭐 간격이 이상하다더니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 50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50점을 맞으면은 이거 10점만 맞아도 되죠. 필답형. 그쵸? 60점 이상 합격이니까. 다시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두 개 합쳐서 60점 이상만 나오면 돼요. 60점 이상. 근데 필답형에서 50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10점만 가져갔다고 하면 작업형에서 50점 만점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만점 받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20점에서 25점은 최소한의 값으로 맞춰놓고 작업형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형은요. 기본적으로 동작이 돼야 됩니다. 동작이 안 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필답형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작은 시키고 봐야 돼요. 동작은 시키고 보고 그 다음에 필답형은 20점에서 25점 그 이상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업형 5시간이라는 거 안에 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5시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PLC 프로그래밍을 1시간 안에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돼요. 1시간 안에. 그러니까 통합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PLC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막 2시간 걸렸어요. 그럼 작업을 3시간 만에 해야 되잖아요. 시간 촉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PLC 프로그래밍은 1시간 이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배선 및 배관 작업을 4시간 동안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시간 전부 다 채우지 않고 한 3시간 30분 정도 안에 끝내도 30분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테스터기로.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여러분이 5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4시간 반짜리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LC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면 PLC는요 일종의 컴퓨터예요. 산업용 컴퓨터입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해요. 그다음 PLC 안에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 PLC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좀 자세히 볼게요. 필답형은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뭐 교재를 찍어오면 잘 안 보여서 다산패스의 전기 기능장 실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요. 그림을 봐요. 1번, 2번, 3번, 4번에 답변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지에 1번 무슨 검출 방법이 뭐냐? 뭐뭐뭐입니다. 두 번째, 계전기의 종류는 뭐뭐뭐입니다. 세 번째, 무슨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 뭐뭐뭐입니다. 마지막, 계산하시오? 뭐 계산해서 써놓고 정답을 적어 놓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답형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 본다고요? 이 필답형은 10문제 보고요. 첫 번째 날에 보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 여러분이 PLC와 작업형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PLC입니다. 여러분 이게 PLC예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두 번째 날이에요. 앉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유의사항 나오고 그 밑에 이제 PLC 과제가 나와요. PLC 과제는 2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과제는 비교적 단순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 과제가 조금 이제 연산도 들어가서 복잡해지는데 그것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제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 딱 보면 유의사항. 자, 다음 페이지. PLC 나왔다. PLC 어떤 타임 차트가 주어지고 동작사항들 나오면서 여러분이 그걸 프로그래밍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했어요. 자, 이걸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짜는 거예요. 자, 다 짰습니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제어 회로와 뭐 배관 관련된 기구 배치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가급적 PLC 1시간 안에 끝내고 들어가 주셔라 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구 배치도예요. 배관과 기구 배치도. 이것이 제어함이고 이게 이제 배관을 뽑아내는 겁니다. 배관을 이렇게 뽑아내요. 배관 이렇게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것으로 하십시오 번호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를 할 수가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야 낯설고 어색하고 모르는 거니까 어려워 보이죠.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연습하면 연습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어반 기구 배치도 이건 뭐냐면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확대. 여기 주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요 램프들이 있고 푸시 버튼, 셀렉터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확대시키면 요 안에 제어 회로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EOCR, 그 다음에 여기 퓨즈,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이머, MC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PLC가 있죠. 이 PLC가 뭐예요? 우리가 뒤쪽에서 했던 거. 이 프로그램을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요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그러면 그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전선이 왔다 갔다 막 결선을 해요. 그래서 요거 결선 다 한 다음에 여기 부착하는 겁니다. 부착하고 배관을 뽑고 전선을 이제 요 컨트롤 박스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되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배관이 막 여기 약간 S자처럼 꺾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배관이 이렇게 U자로 꺾이는 것도 있고 일자로 있는 것도 여긴 지금 일자는 없죠. 일자도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일자도 있고 여러 형태예요. 이거는 연습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 그림만 보고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짜면 되고 어떻게 짜냐? 이 내부를 그러면 뭘 보고 전선 연결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시퀀스 회로 도면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핀 번호 따는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핀 번호를 여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놓고
전성끼리 결선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안에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작품이 탄생하냐면, 자, 여러분 완성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자, 결선을 딱 완성하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도면은 다른데 이렇게 제어반이 들어와 있고 배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S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덕트까지 있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뭔가 굉장히 보이죠? 맞아요. 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능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만큼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프리뷰 형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 박스 있고요. 셀렉터 스위치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램프 같은 것도 있네요. 푸시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받는 거. 여기선 전원, 여기서 받네요. 전원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독학을 해야 되냐, 학원을 다녀야 되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일단 우리 세 가지가 크게 있었죠. 처음에 필답, 그 다음에 PLC, 그 다음에 작업형. 작업형이라 하면 이제 배선, 배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독학이 가능해요. 이 두 가지는 독학이 가능한데, 이 작업형 있죠. 물론 이제 내가 전기 공사를 좀 많이 해보고 전기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 있다면 집에서 혼자 독학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런 환경을 갖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형은요, 학원 다니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에 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세종센터까지 있으니까 한번 문의 전화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필답형과 PLC는 독학으로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작업형은 학원을 다니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산에 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기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필답형을 봐야 되겠죠. 필답형은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이 안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까지 모두 담았어요. 자, 이게 무슨 강점이 있냐면 최근에 기출되었던 것들을 모두 담기도 했지만, 이 기능장 필답형 시험은요, 산업기사나 기사의 실기를 모티브로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까지 모두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22문제. 이거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엄청 많은 문제예요. 이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걸로 대비할 수 있어요. 필답형은 이 한 권이면 됩니다. 이 한 권이면 돼요. 자, 그 다음 실기 작업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작업형으로 넘어오면 엄청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전기기능장 실기는 공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형, 그러니까 배관과 배선을 하는 부분에 공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건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설한 해설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기를 정말 잘 모른다, 비전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봐셔야 되는 게 XGB PLC라 그래서 PLC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LC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며 어떠한 응용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떠한 꿀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다룹니다. 요 두 군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영상만 보시고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권호경 원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전기기능장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해설서입니다. 아니 공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자, 여러분, 공개가 되는 건 뭐냐면 공개 문항 10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까 봤던 거,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개가 돼요.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공개가 안 되는 건 바로 이거. 타임 차트 있죠. 타임 차트는 공개가 안 됩니다. 복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원한 것을 보고 가는 게 매우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최종 마무리를 하실 때 여기 이 해설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복원한 겁니다. 이건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복원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원들이 잘 복원을 해서 이렇게 교재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최종 마무리를 할 때 이 친구를 보시면 좋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나는 좀 더 빠르게 가고 싶다. 그리고 난 전기 좀 안다. 이 교재와 이 두 교재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마무리까지 좀 확실하게 찍어버리고 싶다. 이것까지 보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 이제 작업형은 가급적 학원을 다니시는 것이 대부분의 분들에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다산에듀 실기 커리큘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전기 기능장 PLC 치트키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을 모아서 80개를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80개 정도만 완벽하게 합숙할 줄 알아도 내가 어느 정도 응용되는 것은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는 그러니까 PLC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명령어, 그다음 얘는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적용해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실제 나왔던 것, 직전 회차에 나왔던 것들을 혹은 뭐 지난 누가 먼저 시험을 봤대.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복원한 것을 담아놓은 여기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답형은 한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좀 더 풍부한 전기 기능장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응시 자격은 제가 필기 공부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시고 실무 경력이 5년, 기능사를 가지시고 실무 경력 7년, 아무것도 없으셔도 실무 경력 9년이면 기능장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 유사 직무 분야의 기능장을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다른 것도 충분히 이 기능장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도에 전기 기능장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원하시는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하신 거잖아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유의미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이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쉽게 갈 수는 없지만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계속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여러분과 같은 호흡을 가지고 간다는 느낌을 자주자주 드리기 위해서 영상과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